수지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홍총고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요. 이거 여기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험이 이제 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새벽에 다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를. 일단은 사실은 이제 약간 홍총고는 매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임 어택이 있었고 복잡했다. 똑같죠. 그래서 하지만 이번 시험지는 100점은 가능한 시험지인 것 같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학교 프린트도 교육청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EBS랑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좀 EBS를 좀 많이 활용했다 보니까 이 교육청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느낌이고, 시험도 교육청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분명히 복잡한 시험지는 맞았고요. 좀 상당히 좀 계산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시험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 능력이, 제가 사실은 이거는 학교 옛날에 선택하는 간담회 때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홍총고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고 이거 지금 현재 홍총고등학교를 판단하셨으면 그건 조금 위험했었을 겁니다. 작년 중간고사는 굉장히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고요. 작년에는 사실은 EBS 위주로 좀 많이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숫자 위주로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제법 다채롭게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분명히 학교 프린트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라고 해놨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거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게 참고로 학교 프린트에 있던 겁니다. 프린트 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실제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물론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만 학생들이 실제 시험 때 느꼈을 때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되게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비교적 앞에 있던 문제입니다. 비교적 17번이었습니다. 홍총고에서. 근데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던 원본입니다. 학교 프린트에 있던 원본은 주기가 8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주기가 이제 12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떻게든 타임 어택을 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시험 문제를 풀 줄 알지라도 타임 어택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일을 제법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홍총고는 굉장한 계산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풀이를 최대한 깔끔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홍총고는 체급이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근데 제가 좀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자면, 홍총고는 3년 내내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지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한 번 막히면 상상도 못했던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학교가 수지적 전체에서 홍총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홍총고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고3 친구들이, 그 친구들 모두 다 수학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했고 1등급을 쟁취하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그때는 4%대이긴 했습니다만 2등급을 맞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서울대를 갔음에도.
그래서 다 정시로 갔어요, 심지어. 네. 그래서 홍천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결국 다양한 코스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는 교육청 문항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프린트에 없으면 시중 문제집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홍천고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번에는 좀 교육청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뭐 이렇게 소문항 1번, 2번이 있었는데요. 이 소문항 1, 2번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육청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30번 문항이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거는 홍천고는 2학년도 똑같습니다. 다른 학교는 철저하게 최근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홍천고는 그런 거 없어요. 되게 다채롭게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홍천고는 2학년 때 사실 사관학교 같은 문제 풀리는 학원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사관학교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한 학교 시험지에.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부하는 게 많은 학교고요. 약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물론 학교쌤이 안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학교쌤들도 학원쌤들의 대부분 다 찾아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매번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출제하는 문제집도 매번 바뀌고요, 요즘에는. 왜냐면 학생들이 조금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작년으로 따지자면 작년에도 중간고사 때까지는 시중 문제집에서 출제가 안 되었다가 기말고사 때부터 시중 문제집에서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천고는 참고로.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학교는 절대로 안 나오나 보다 라고 이 중간고사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천고 친구들이라면 조금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학생들 자체가 시험도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저는 매해 이걸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홍천고 친구 어머님들은 가장 밝을 때가 겨울방학 간담회 할 때예요. 그때 이후로는 갈수록 불행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끼리 항상 위로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시로 잘 가요. 네.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고에서 이번에 수시로 되게 대학 잘 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실제로 수능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시로 거기 서울대 어디를 갔잖아요. 정시로 가는 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정말 결과가 좋았고, 홍천고에서 수학 5등 안에 들었던 학생들은 수능 미적분도 다 100점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홍천고 친구들이 좀 파괴되는 모습을 가끔 보는 적이 있어요. 어떤 거에서 파괴가 되냐면, 이 모든 거를 자꾸 다 노력으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홍천고 정도 레벨 되면. 그래서 노력 다음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노력을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능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때로는 위로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내내 꾸준히 해서 그 친구들 다 정시로도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홍천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홍천고 제 참고로 조교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다 홍천고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거기서 정시로 대학 잘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홍천고는 사실 분석도 중요한데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평일 관리형 스터디 이거를 또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피드백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물론 중간고사 때도 뭐 23시, 24시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좀 확실하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시부터 22시까지 요거 진행하는 한 타임이 있고요. 두 번째 타임은 22시부터 24시까지. 요거는 뭐냐면 이 시간은 뭐냐면 클리닉 조교님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희 클리닉 조교 중에 아마 좀 제일 유명한 조교가 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 조교는 이제 아예 월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4시까지 클리닉 조교님들이 관리해주고 이러는데 24시 이후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슈들이 이번에 좀 사실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이번부터는 좀 유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실 학원에다가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말은 뭐 당연히 무료로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을 할 거고 일요일은 17시까지 되고요. 지정 자석제고요. 저희가 과제 현황을 체크하고 이제 뭐 내용을 공유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가끔씩 이걸 좀 참여를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과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과제를 하겠다,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원래 평일에는 시중에 있는 뭐 분당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시험지를 풀었었는데 이게 좀 뭔가 올해부터 AI가 뭔가 발달이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이번에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부터는 좀 자체 시험지를 좀 평일에 많이 풀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년 전 시험지, 4년 전 시험지, 같은 학교에 있는 시험지 이게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학교 프린트가 무엇이 있었는가, 가장 최근에 EBS가 어떤 문항이 있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는 자체 시험지로 이제 최대한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주말만 수지 지역 거, 뭐 분당, 대치 거를 푸는 방향으로 이번부터 바뀔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니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카카오 그거를 소통을 해주실 때 그 성적이 나가는 그 카카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소통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엄청 바빠서요. 이 답장이 원활하게 되려면 좀 조교진들이라든지 실장님이 좀 정리를 해줍니다. 저한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최대한 빠르게 따다다닥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남겨주셔야 저희 조교진들이라든지 실장님들이 보고 빠르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여기다 남겨주시는 걸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오는 그 카카오 채널 거기다가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홍천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북고도 굉장히 잘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등수를 보면 성북고가
절반이 넘고 그 다음에 홍천고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최상위권 애들의 그 비율을 보면 2학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수지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지 않나, 학교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좀 특이사항은 수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좀 다시 수지고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번에 이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홍천고에 이제 치대과 다니고 있는 친구가 계획표를 짜주고 있었어요. 학생별로 이제 예약을 하면 계획을 짜주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친구들이 이제 약속을 잡아요. 언제까지 해가지고 서로 계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월별로 이렇게 다 계획을 짜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연락이 안 되고 자기 과제 있었다, 아팠다,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친구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당연히 제공을 하겠죠. 급여를 제공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지치지 않는 게 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주시고, 어머님들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라는 걸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다음번부터는 그 친구는 후순위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 친구도 되게 바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과제도 있고 이 친구도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선의로 한 건데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수학이 학생들한테 학습량이 가장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어쨌든 어떤 학습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거를 누리려면 서로가 좀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홍천고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수학. 네.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괴로워하고요. 운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다 보면 체급이 높아지고요. 2학년쯤 되면 체급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홍천고 친구들은. 왜냐하면 홍천고 친구들은 저희가 사실 교재 중에 독시리즈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거 끝까지 다 푸는 친구들 홍천고 친구들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거 잘 안 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급이 많이 높아집니다. 1학년 끝나고 나면 홍천고 친구들이.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어머님들이 한숨밖에 안 쉬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놀러 가셔도 괜찮고요. 좀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다시 힘을 내서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홍천고가 이게 난이도가 지금 위에 올라가는 학년 때보다 훨씬 할만해진 것도 맞거든요, 사실은. 예. 위에 3학년 때는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난이도가. 예.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어려우면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건 아니다라는 마인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쌤 같은 거 풀어봐도 괜찮고요. 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쌤 같은 거 풀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나름 열심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홍천고 친구 열심히 안 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무언가를 하나 정도 추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전교권이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주일 전에 센 B단계를 다 풀어봐라. 하루 날 잡아서. 그래서 무언가를 항상 추가를 하면 그래도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지혜롭게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더 추가해 볼까를 고민해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겪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체급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추가해서 학습을 해볼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결과를 내려면 원래 좀 혹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험 기간에 매일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네. 학원에 항상 오전 9시에서 10시에 나왔고 저도 매일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다 힘든 건 똑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뭐라고 안 하죠, 다들? 그러니까 뭐냐면 어이구 힘들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고등학생쯤 되면 프로입니다. 성적을 내야 되는 프로입니다. 저는 조금은 때로는 혹독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괴물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제 거를 하면서 매주 시중문제집을 한 권씩 더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친구는 애초에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물론 몸을 너무 갉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생각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규였습니다.